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네빌링 파트는 네빌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살짝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백지처럼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그 위에 써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잠재의식은 그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전 오늘 출판사 매출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저의 잠재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에 대한 관념은 난 도서관에 있다, 난 매출이 별로 좋지 않다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입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는 혼잣말로 난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난 가난하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의 무게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면 난 가난하다 라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이런 인식 과정은 조금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1인칭의 현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난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난 가난했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의식의 주장 중 미래에 하겠다는 결심마저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난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1등을 할 거야 라는 주장과 함께 잠재의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새해가 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즉, 현재 나의 상태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매번 결심만 되풀이하는 나, 여전히 하위권인 나를 받아들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 건강해지고 말 테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 안에서 미래에 대한 결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재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이 각인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작업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모든 것은 지금 현 상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상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건강한 것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열이나 힘이 빠지는 감각,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이성,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우리의 위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위치에 변화가 생겨서 그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현재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자,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라는 주장이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부자가 아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난 지금 가난해 라는 주장이고, 난 충만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난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안에 이런 관념은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가난의 속박에 더더욱 가두고 황량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은 더 황량한 인간관계로 만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금 더 먼 미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대한 주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후였어도 안 되고 10분 후였어도 안 되고 10초 후였어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식에 매여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역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역노력의 법칙이고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리고 가장 깊게 연구해봐야 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역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얘기가 남아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빌링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직접 깨우치실 수 있을 겁니다. 역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룬다면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결핍만이 남습니다. 네빌링의 방식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현재로 그린다는 사람들 대부분 역시도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현재형으로 받아들인다는 착각 속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상과 욕망과의 관계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네빌링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는 데에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이를테면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노는 장면을 목표로 잡고서 그 장면을 상상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현재의 사실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게 나의 목표이고 소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상을 할 뿐입니다. 바닷가에서 여행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목표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런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실패입니다. 마음의 법칙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치근하더라도 이런 원리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더욱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노력의 법칙과 관계에서 상상의 법칙을 살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때도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망을 그려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 결핍만 각인되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상상의 법칙의 이론적인 측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역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노력의 법칙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상의 법칙에 대한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혹은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혹은 부유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것을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선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나오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극장을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의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접 그곳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내가 목적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너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 라는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즉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것이 되려고만 애씁니다. 이런 결핍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끌어당김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제 이야기,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접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빌 고다드의 이야기들 중에 이 영노력의 법칙은 우리가 끌어당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줬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할 때 정말 빠지기 쉬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이 욕망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잠재의식에게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잠재의식에게 전달되는 것은 뒷문장이 아니라 앞문장, 곧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 생각을 계속해서 잠재의식에게 전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끌어당김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될 때. 잠재의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잠재의식 나름대로 명령을 잘 수행해요. 그래서 제 예전 영상들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잠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잘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잠재의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바꿔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의 의식에서 저 멀리 있는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자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네빌 고다드의 이론에서 우리가 얻어갈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잠재의식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번 챕터에서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현재형으로 말해라. 미래형으로 말했을 경우에는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지금 그렇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어 라고 하면 내 잠재의식이 속질 않죠. 받아들이질 않죠. 내 의식조차도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잠재의식이 석성 1인칭일 때, 그리고 현재형일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잠재의식은 내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빌 고다드의 사상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했을 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표에서부터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kg를 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kg를 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빠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네빌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말 지배자가 된다라고 표현했던 게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10kg를 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면 10kg를 뺀 그 사람처럼 운동도 좋아하고 식습관도 바꿀 수 있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는 10kg를 더 빼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kg를 뺐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생활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10kg를 뺐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로 채워진다면, 아무리 내가 10kg를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걸 예로 들면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든 부자가 된 사람들이든 돈을 갖고 나보니 예전에는 돈을 그렇게 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계속 기쁨을 주진 않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나는 그 정도 돈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더 깊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 영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봤다면 이걸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부자들의 마음이 저렇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월급 200~300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처음 1,000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고 월 1억씩 벌어도 그게 일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딱히 감흥을 못 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마음 상태, 내가 지금 그 상태가 됐다라면, 내가 부자가 됐다라면 나 또한 딱히 그게 큰 감흥이 없겠구나.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르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었는데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말하는 것만 들어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태도, 명품관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명품관 자체가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마트에서 물건 사는 그 에너지처럼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처럼 명품관을 들어가면 명품관 직원들이 봤을 때 명품관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물건을 사는 사람, 혹은 내가 괜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을 우리들은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런 것들을 사는 게 그냥 삶에선 소소한 일이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감흥을 주지 않는 거라면,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시각화를 하고 심상화를 하고 끌어당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이룬 그 곳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롤렉스라는 시계를 봤을 때 나도 저런 시계 언제 차볼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롤렉스 모델은 좀 별로네, 다른 시계 브랜드로 가봐야겠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네빌링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영노력의 법칙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생각하기 라는 개념 두 가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끌어당김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